2021 카카오 인턴십 코딩 문제 중에서 4번 문제 미로 탈출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설명을 보시면 방과 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방향성을 갖는 그래프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가기 위한 최소 비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함정이라는 노드가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함정 노드에 도착했을 때는 함정과 연결된 모든 간선이 이제 반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제 1에서 2로 간 다음에 2에서 3으로 갈 수 없을 텐데 지금 2번 노드가 함정 노드이기 때문에 1에서 2로 왔을 때 이 간선이 반전돼서 이 3번 노드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에서 2의 비용으로 가고 3의 비용으로 가서 최소 비용은 이제 5로 1에서 3까지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함정 노드를 한 번만 거쳐가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똑같은 함정을 두 번 방문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함정 노드를 방문할 때마다 간선이 이제 반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시작은 1이고 도착은 4인데 여기서 출발을 해보면 2번 노드에 왔을 때 함정이기 때문에 이제 반전이 되겠죠. 반전이 돼서 4번에 갈 수 없게 돼요. 대신에 이제 3번에 갈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3번에 가면 마찬가지 함정이기 때문에 다시 반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이 간선이. 자, 그래서 다시 2로 갈 수 있게 돼요. 자, 2로 갔을 때 얘가 두 번째 방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으로 이제 반전됐었는데 다시 반전되니까 이 4번까지 가는 간선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에서 1의 비용으로 2에 갔다가 1, 2, 3, 4 4라는 비용으로 1번에서 4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약상을 살펴보면 노드의 개수가 최대 1000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인접 행렬로도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선의 정보는 이렇게 최대 3000개 주어지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간선이 출발하는 노드, 도착하는 노드, 이제 간선의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특이하게 서로 다른 방 사이에 여러 개의 간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최단 경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일한 노드 사이에 간선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짧은 것만 이제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나중에 풀어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볼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인접 리스트로 할 때는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인접 행렬로 풀 때는 이 두 노드 사이에 간선을 여러 개 유지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인접 행렬로 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만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중의 예를 보시면 노드의 개수, 시작점, 도착점, 그리고 간선의 정보가 주어지고 다음에 또 배열로 함정 노드의 이제 노드 번호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지 두 번째 예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접 행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노드의 개수가 최대 1000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접 행렬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입력을 보시면 노드의 개수가 4개, 시작은 1, 도착 4. 자, 그리고 간선의 정보가 주어지는데 이 왼쪽 이 행의 이제 번호가 간선이 시작하는 노드 번호고 이제 열이 간선이 도착하는 번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에서 2까지 1의 비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1에서 2까지 1의 비용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자기 자신은 다 0이고 지금 값이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무한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에서 2, 3에서 2로 1의 비용으로 갈 수 있고 2에서 4, 2에서 4로 이제 1의 비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함정은 2, 3.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이 문제 그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이제 최단 비용을 구해 볼 건데 이 방문
방문 여부를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방문 여부를 이제 노드 번호만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state라고 이 그래프의 상태가 함정 노드를 방문할 때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태를 두 번째 인덱스로 사용해서 이 비지트 여부를 표현을 할 거예요. 지금 이 함정 노드의 최대 개수가 지문에서 최대 이제 10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제 비트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트로 표현된 값을 이 state 값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프라이드큐를 사용할 텐데 프라이드큐에 원래 넣는 그 형식이 저희가 그 비용하고 이제 노드 번호를 넣는데 자, 여기서는 그거에 더해서 이 상태도 같이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이 프라이드큐에 넣는 그 형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최초에는 지금 여기서 시작은 1이니까 이렇게 비용은 없는 거고 1번 노드고 상태도 지금 함정이 지금 발동된 게 아무도 없으니까 00으로 지금 이진수로 표현해 봤어요. 저희가 실제 넣는 값은 그 정수형이겠지만 저희가 설명의 편의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각각을 이제 이진수로 표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걸 비트 형태로 표현한다고 하면 지금 이 트랩스에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게 함정이 발동됐는지 그거를 이 0번 비트에 표현할 거예요. 0이면 함정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고 1이면 함정이 발동돼서 이제 간선이 반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번째 함정이 요 1번 비트에 표현할 거고요. 0이면 함정이 발동되지 않은 거고 1이면 함정이 발동된 상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초에는 이거를 이 프라이드 큐에 인큐하고 인큐한 상태로 이제 다이스탈 알고리즘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DQ 하면 지금 저희가 넣은 게 한 개니까 이게 나오겠죠. 자, 그럼 현재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거는 자, 이렇게 1번 노드에 있는 거예요. 비용이 0이고 1번 노드고 상태는 00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노드에 있는 거고요. 자, 방문 여부. 지금 방문된 거는 여기에 이제 하나씩 표현할게요. 저희가 미리 이 목록을 다 표현하기에는 지금 이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여기 표현된 그 값이 tru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닌 것들은 다 이제 fal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문에 따라 마킹한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 인접 행렬에서 1번 여기가 시작이니까 나머지 이 값들을 보면 되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자,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지금 보면은 2번 노드에 1의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2번 노드에 1의 비용. 지금 현재까지 비용에 이 비용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1이에요. 1의 비용으로 2번 노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상태는 00이 되겠습니다. 아직 아무런 함정도 발동되지 않았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인큐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연결된 간선이 없기 때문에 이 노드에 대한 처리는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턴에서 이 우선순위 큐에서 DQ로 하게 되면 지금 하나만 넣었으니까 하나만 나오겠죠. 지금 우선순위 큐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인큐하던 간에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DQ가 돼요. 지금 여기서 저희는 이제 그 미니입을 사용한 최소값, 이 코스트 기준으로 최소값인 인큐된 것 중에서 최소값을 갖는 값이 이제 DQ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동일하다고 하면 그 뒤에 값들로 이제 뭐 어떤 값들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먼저 처리되든 상관없는데 저희 설명의 편의상 만약에 코스트가 같다고 하면 이 노드 번호가 작은 게 먼저 DQ 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하나 넣었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되고요. 지금 2번 노드에 있는 거예요. 상태는 여전히 00이고요. 자, 2번 노드에 있고, 자, 이거는 저희 방문한 적이 없죠? 자, 그래서 방문했다라고 마킹을 하고요. 자, 2. 여기에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2번 노드는 함정 노드잖아요. 자, 그래서 함정인 경우에는 함정이라고 이제
스테이트를 바꿔주고 0일이 된 거예요. 바꿔주고 여기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바꿔주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 연결된 간선이 다 반전됐을 거니까 자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1번 노드까지 가는 길이 있는지 확인할 때 자, 2,1, 2,1로 얘를 첫 번째 인덱스, 얘를 두 번째 인덱스 썼을 거잖아요. 2,1을 쓰는 게 아니라 반전된 1,1을 쓰면 1,2를 쓰면 됩니다. 여기 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걸 쓰면 되는 거죠. 여기로 확인했을 때 1이 있잖아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전이 됐으니까. 이게 반전되면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1의 비용이 있는데 이 1의 비용을 써서 2라는 비용으로 1번 노드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상태는 01이고요. 자, 이거를 인큐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있죠. 지금 원래 2, 3은 갈 수 없지만 반전됐기 때문에 3, 2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3,2 갈 수 있죠. 1이라는 비용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1을 더 써서 2라는 비용으로 3번 노드에 상태는 01이고요. 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순위 큐에 인큐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원래 갈 수 있었지만 반전됐기 때문에 2,4를 쓰는 게 아니라 4,2를 써야 되겠죠. 자, 4,2를 쓰면 지금 값이 없는 건 이제 무한대 값이에요. 간선이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간선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2번 노드에 대한 처리가 끝났고 다음 턴에서 DQ를 합니다. 자, DQ를 하게 되면 지금 2라는 비용으로 두 번 저희가 인큐를 했지만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가정한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노드 번호가 작은 게 먼저 DQ가 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올 텐데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1번 노드에 있는 거고 1번 노드에 있는데 상태가 01이죠. 이 1번, 0번째 비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 2번 그 노드가 함정이 발동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번 노드에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왜냐고 하면 자, 이거는 지금 함정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했던 거고 지금은 다르죠. 그래프 상태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값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 값으로 비지트 어레이를 확인했을 때는 false겠죠, 여전히. 자, 그래서 이걸 true로 마킹하고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이 행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자기 자신만 지금 그 함정이 발동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쌍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함정이 발동돼 있으면 이 간선이 반전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1에서 2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2가 함정이 발동돼 있다고 하면 2,1을 쓰겠다는 거예요. 2,1을 쓰게 되면 없죠. 지금 이게 뒤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에서 2로 갈 수 없고 나머지는 어차피 간선이 없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드에서는 갈 수 있는 노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인큐하지 못하고 이 노드에 대한 처리가 끝나죠. 자, 그럼 그 다음 DQ 되는 게 자, 이게 나오겠죠. 저희 이쪽으로 넣었던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또 상태를 보면 0번, 얘가 0번이에요. 2번만 지금 함정이 발동된 상태고 지금 3번 노드에 있는 거죠. 2라는 비용으로요. 자, 이건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했다 마킹을 하고 자, 이걸 쓰면 되는데 지금 근데 3번 노드도 함정 노드죠. 자, 그래서 함정이 이제 발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가 11로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3번 노드에서 갈 수 있는 거는 2번만 원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3,2로 확인해야 되죠, 여전히.
왜냐고 하면 둘 다 반전됐기 때문에 둘 다 반전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 간선이 원래 방향일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를 이동할 때 두 노드의 상태를 보면 돼요. 두 노드가 같은 상태. 그러니까 둘 다 함정이 발동되지 않았거나 둘 다 함정이 발동돼 있다고 하면 원래 그 간선을 사용하면 되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서로 상태가 다르다고 하면 하나만 이제 함정이 발동돼 있다고 하면 거꾸로 된 간선을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1이라고 하면 2,4을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둘 다 함정이 발동되어 있기 때문에 3,1을 사용해서 1의 비용으로 다시 2번 노드에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의 비용을 더 더해서 2에서 1 더해서 3, 2번 노드로 갈 수 있고 상태는 지금 1, 1이죠. 자, 이거를 인큐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그 간선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노드에 대한 처리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Q로 하면 이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상태가 1, 1이죠. 둘 다 함정이 발동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2번 노드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아직 그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그쵸? 상태가 달라요. 자, 그래서 방문했다 마킹을 하고, 자, 이걸 쓰면 되는데 지금 이게 함정 노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반전해야 되겠죠.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0번 비트를 다시 0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인적 노드로 이제 갈 수 있는지. 지금 둘 다 함정이 발동되지 않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2,2 쓰면 되죠. 갈 수 없고, 다음에 2에서 3으로는 서로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반전된 상태겠죠. 자, 그래서 2에서 3으로 갈 수 있어요. 3,2로 확인해서 1이란 값을 확인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용 1을 더 써서 3번 노드에 갈 수 있는 거죠. 상태는 1, 0이고요. 자, 이걸 인큐로 합니다. 그리고 4번 노드에 갈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원래 간섭 쓰면 되죠. 둘 다 함정이 발동되지 않은 이제 같은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1의 비용을 더 써서 4라는 비용으로 4번 노드에 갈 수 있는데 상태는 1, 0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인큐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처리를 다 했고 이 노드에 대한 처리가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턴에서 DQ로 하면 지금 4라는 비용이 두 개 이제 큐에 있지만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가정해 드린 대로 노드보다 작은 게 먼저 나왔다고 볼게요. 자, 그래도 상관없어요. 4가 먼저 나와도 되고 뭐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지금 구하는 거는 경로 그 자체는 아니고 최소 비용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동일한 그 최소 비용으로 여러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 어차피 상관이 없죠. 경로는 다를 수 있어도 비용은 어차피 동일할 거잖아요. 자, 어찌되었건 이걸 처리해 보면 지금 상태가 이 2번은 함정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고 3번만 발동된 상태죠. 그리고 이 3번 노드에 있는 상태예요. 아직 방문한 적이 없죠. 이 상태로는. 자, 그래서 방문했다 마킹을 하고, 자, 3번을 쓰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함정 노드이기 때문에 다시 함정이 발동해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함정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0, 0이 돼요, 상태가. 자, 그 상태를 확인해 보면 지금 다시 이 2번 노드에 갈 수 있죠. 1라는 비용을 더 더해서. 그래서 1 더해서 5가 되고 2번 노드에 갈 수 있는데 상태는 0, 0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인큐를 합니다. 자, 나중에 DQ 했을 때 사실 무시되긴 할 거예요. 어차피 이 상태로는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더 작은 비용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인큐를 하고,
지금 더 이상 갈 수 있는 간선이 없으니까 이 노드에 대한 처리는 끝난 거죠. 그래서 다음 턴에서 자, 이게 나오겠죠. 자, 상태를 보면 지금 얘는 함정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고 이 3번 노드가 함정이 발동된 상태죠. 지금 4번 노드에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럼 저희가 이거를 그 비스트를 확인하기 전에 이 도착점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도착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비용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라는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에서 4까지 가기 위한 최소 비용은 4라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으로 노드의 개수 n, 시작점, 도착점, 간선의 정보, 그리고 함정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자, 노드의 개수가 최대 1000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접 행렬로도 이제 그래프를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대 노드의 개수가 1000인데 저희가 인덱스 0 빼고 쓰기 위해서 1001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0부터 쓰는데 함정의 지금 노드 번호가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이제 또 1씩 빼서 쓰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0 제외하고 1부터 1000까지 인덱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n까지 인접 행렬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2차원 배열로 앞서 정의한 이 상수를 사용해서 인덱스 0을 제외한 1000×1000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사용할 거고 첫 번째 인덱스가 그 간선이 출발하는 노드 번호가 되겠고 두 번째 인덱스가 이제 도착하는 노드의 번호죠. 자, 이게 같으면 비용이 없는 거니까 이제 0으로 초기화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이론상 무한대. 자, 여기서는 인티저의 맥스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임포트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간선들은 모두 이제 무한대, 그러니까 간선이 없는 걸로 초기화하고요. 다음에 이 간선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데이터라고 할게요. 이 간선의 정보를 자, 그럼 처음에 있는 값이 이제 간선이 출발하는 노드의 번호죠. 두 번째가 도착하는 노드의 번호, 다음이 이제 가중치 값이죠. 자, 여기서는 시간을 표현했는데 결국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가중치가 되겠죠. 자, 근데 지문에서 이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인접 행렬로 표현할 때는 그 여러 개의 간선을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근데 저희가 구하는 게 그 최단 경로잖아요. 자, 최단 경로를 구할 때는 어차피 거리가 짧은 간선만 저희가 계산해 주면 돼요. 굳이 저희가 짧은 경로로 가는데 굳이 더 가중치가 큰 간선을 선택해서 갈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간선의 값보다 더 작은 경우에만 업데이트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간선이 여러 개 존재하더라도 가장 작은 간선만 사용하는 셈이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해볼 건데, 이 다이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볼게요. 자, 반환값은 그 최단 경로 값을 반환할 거고요. 자, 입력은 그 노드 개수, 출발점, 도착점. 자, 그리고 이 함정은 이 값 그대로 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프라이어티 큐 사용해야 되겠죠. 타입은 int 배열로 하고요. 자, 저희가 배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 대소를 구별할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람다 함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인덱스에 가중치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중치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게 가장 먼저 이제 DQ 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불리언 타입으로 이제 visited 정의할 텐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2차원으로 정의해서 앞에 인덱스가 노드 번호, 뒤에 인덱스가 이제 state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maxn, 다음에 state는 저희가 이제 트랩, 그러니까 이 함정이 발동할 때마다 그래프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트형으로 표현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 함정이 최대 10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의 비트를 사용할 거죠. 자, 그래서 1을 왼쪽으로 10번 시프트 하면 저희가 10개의 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인덱스로.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프라이어티 큐에, 우선순위 큐에 시작점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처음에 넣어야 되는 게 이제 비용, 코스트, 이제 비용인데, 처음에 출발점에서는 이제 비용이 없겠죠. 시작점, 그리고 세 번째에 넣어주는 게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함정이 이제 발동된 상태를 스테이트로 만들 거죠. 그 스테이트 값. 자,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건데, 이제 MT가 될 때까지 우선순위께서 이제 꺼내보는 거죠. 자, 처음에 DQ 하면 지금 넣은 게, 지금 EQ 한 게 나올 거예요. 자, 처음에 있는 게 비용, 코스트고, 다음이 이제 현재 도착한 이제 노드의 번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스테이트죠. 함정이, 어떤 함정이 이제 그 발동되어 있는지 그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비트 번호가 1이면 그 함정이 이제 발동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도착한 그 노드의 번호가 도착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비용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시작점하고 도착점이 같다고 하면 바로 이제 0이 반환이 되겠죠.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한 그 결과가 이제 반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 비지티드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방문했다고 하면 이제 컨티뉴에서 스킵하고, 아니라고 하면 이 방문 여부를 이제 마킹을 하면 되죠.
자,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간선을 선택하는 게 지금 노드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노드가 서로 이제 함정이 발동돼 있거나 서로 함정이 발동돼 있지 않다고 하면 원래 간선을 쓰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함정이 발동돼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간선이 뒤집혀 있는 상태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노드가 함정이 발동돼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죠. 자, 이거 초기값은 false로 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함정이라고 하면 true로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 함정이 발동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함정인 노드를 해시맵에 넣어두고 이제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자, 밸류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 해시에 들어가 있는 노드가 이제 함정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이 발동된 노드. 자, 그래서 여기 입력으로 받았던 그 함정 이 배열을 이 다스라 함수에서도 저희가 넘겨받아서 자, 하나씩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함정에 해당하는 그 비트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1을 이 인덱스 i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 함정 배열에 있는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비트, 그 비트가 이제 1로 켜지겠죠. 그러니까 0번 인덱스에 있는 노드라고 하면 0번 비트가 켜지고 1번 인덱스에 있다고 하면 1번째 비트가 켜지고 2번이라고 하면 2번째 비트가 켜지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를 스테이트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엔드 연산을 해봐서 만약 이 비트가 켜져 있다고 하면 0이 아닌 값일 거잖아요. 자, 이게 0이 아니라고 하면 그 비트가 켜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지금 도착한 그 정점이 만약에 이 비트가 켜진 그 함정 노드라고 하면 다시 또 반전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함정이 발동되어 있는데 그 함정이 발동되어 있는 노드에 또 온 거예요. 자,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비트를 꺼줘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도착한 노드 U가 자, 함정인 거예요. 그게 지금 켜져 있고요. 켜져 있는데 또 왔으니까 비트를 꺼줘야 되겠죠. 자, 비트를 끄는 방법은 이 비트를 반전시킨 다음에 엔드 연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비트만 꺼질 거예요. 이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이고 이 비트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엔드 연산하니까 이 비트만 이제 꺼지겠죠. 자, 아니라고 하면 이 함정이 처음 온 거니까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반전시킬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함정 노드가 이제 발동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해시맵에 넣어둘 거예요. 자,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함정은 발동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발동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이 도착한 노드가 함정 노드라고 하면 그럼 이 함정에 해당하는 비트를 이제 켜줘야 되겠죠. 켜주고 마찬가지로 이 함정 노드가 이제 함정이 발동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 트랩트 해시맵에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앞서 이제 false로 했는데 지금 현재 도착한 노드가 이제 함정이 발동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true로 마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물이 끝나고 나면 이 스테이트에 맞게 이 트랩트 해시맵에 함정이 발동되어 있는 노드의 번호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또 만약에 지금 도착한 이 노드가 함정 노드라고 하면 이 스테이트에 맞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그 비트가 켜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 스테이트가 이렇게 업데이트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인접 노드로 이제 이동하는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할 노드가 V고요.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해서 인덱스를 N까지 쓸 거예요. 자기 자신은 뭐 이동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컨티뉴에서 스킵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동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게 이동하고자 하는 그 노드가 이제 함정이 발동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 해시맵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해시맵에 이 V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V 노드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 있다고 하면 함정이 발동되어 있는 노드니까 true를 주면 되겠죠. 아니라고 하면 이제 false를 주면 돼요. 자, 그럼 저희가 현재 노드 이 함정이 발동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상태하고 이동하고자 하는 노드의 그 함정 발동된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 따라서 원래 간선을 사용할지 아니면 이제 뒤집힌 간선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면 자, 그러니까 둘 다 함정이 발동되지 않거나 둘 다 함정이 이제 발동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함정이 한번 발동하면 이게 뒤집히는데 얘도 함정이 발동되었다고 하면 다시 뒤집히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래프에서 이 차를 쓰면 되죠. U에서 V로 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한대 값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간선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 큐에 인큐를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비용에서 U에서 V로 가기 위한 간선의 비용을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V로 갈 거고 이제 스테이트 적어주고. 자, 이 서로가 이제 다르다고 하면 간선이 이제 뒤집혀 있을 거고 UV가 아니라 이제 VU를 사용해야 되겠죠. 뒤집힌 간선.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고 하면 VU를 사용해서 가는 거예요. 뒤집힌 간선으로.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지문에서 항상 이제 도착하는 경우만 준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empty가 돼서 나왔다고 하면 중간에 도착점이 없고 그냥 이제 무한대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현이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매 턴 돌면서 계속 이제 큐에서 하나씩 DQ 하면서 달달 알고좀 수행해서 이 도착점을 만나면 그때 이제 비용을 반환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달달 알고즘을 불러서 그 결과값을 이제 반환해 주면 되겠죠. 여기 시작점, 도착점 있죠. 그리고 함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현이 끝났고요.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를 했고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